언론사에 요즘 보면은 뭐 해방 전후사의 인식, 뭐 재인식 뭐 이러면서 이 놓고 좌우와 갈라지는 보수 진보 갈라지는 기점이 사실 여기고 한국 전쟁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색깔 속에서 이렇게 이거를 좀 왜곡한다든지 또 비틀어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이 정말 한국의 6.25 전쟁에 대한 또 한국 해방 전후사에 대한 좀 올바른 인식일까요? 우리는 그 공산주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자본주의 세계는 특별히 미국은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별 큰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몰로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서 자기 나라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가 자기들이 세운 민주주의 체제가 옳은 체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해야 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양쪽에 한쪽은 태평양, 한쪽은 대서양이기 때문에 사실 안보적인 위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련은 다른 겁니다.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을 때 제일 큰 염려는 동쪽으로는 일본이 자본주의를 키워서 발전시키고 있고 서쪽은 독일이 또 자본주의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강력한 힘으로 살아있는 한 소련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공산주의를 자기들의 그 공산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공산당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자본주의 세계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당 운동을 일으켜야 자기 나라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코민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또 이것을 코민포럼이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국제공산당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디까지나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자기 체제를 이식하려고 하지 않은 반면에 소련은 사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하 공산당 조직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퍼뜨리려고 했던 거죠.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럽,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동북아시아 쭉 국경선이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경선이 걸쳐 있는 모든 나라에 말하자면 공산당들 소련이 지하 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 그 나라에서 공산당 운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자기들은 소련에 데려와서 훈련시키고 약간은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기 나라가 하는 것처럼 한 거죠. 그래서 소련이 1944년, 45년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이 그 누즈벨트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누즈벨트가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자.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거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정부가 있을 때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미 자기는 여러 지역에 공산당 조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들 스스로 이런 정부를 갖기로 원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산당 정부를 갖기로 원한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는 문제냐면은 소련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었다. 자기들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전쟁도 자기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는 그 공산당들이 한 것이다. 통일업도 자기들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공산당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건 어디에서 근거하냐면은 소련은 미국과 1대1로 정면으로 대결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소련은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련이 자기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하혁명을 통해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자기들은 빠지고 이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것이 공산당의 선동 전략이에요. 여기에 넘어가 가지고 사실 그 은밀하게 내면적으로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뭐 그렇게 소련이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되니까 소련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숨겨질 수가 없는 거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부터 구소련의 문서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스탈린이
그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찾아가 가지고 자기는 당신의 지도 없이는, 당신의 허락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허락해 줘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하나씩 다 지시해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남한의 북침설 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최근에 와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1980년대 초에 소위 브루스 커밍스가 말하자면은 남한의 북침설 혹은 뭐 전쟁 유도설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최근에 와서 학계에서는 소련 문서가 다 공개되면서 스탈린이 김일성을 지시해서 물론 제일 초반에 김일성이 전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스탈린이 그걸 제거하고 중공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 학계에서는 이미 널리 밝혀져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모르고 남한에 있는 좌익들은 이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지를 않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이미 다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고 이미 다 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공개된 것입니다. 사실은 소련은 일찍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부를 수립하려고 한 것도 소련이 먼저 했고 군대를 양성을 한 것도 소련이 먼저 했고 그래서 1948년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이제 멀지 않아 이제 말하자면 북한에서 남한을 남침하려고 하는 전쟁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소극적으로 대립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소련이 북한을 지원해 주는 것만큼 미국은 이승만을 지원해 주지를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소련은 공격용 무기를 많이 지원해 준 데 비해서 미국은 방위용 무기밖에 지원해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한은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 따라서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부산까지 밀려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볼 때에 말하자면 남한의 북침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다 봐야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북한이 남한이 북침했다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선전해왔고 그래서 전쟁의 주범이 미국이라고 선전해왔고 이것을 일부 좌파들이 계속 그것을 믿어오고 그게 사실로 드러난 다음에도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태도가 문제인 거죠.